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독감 무료 접종 초유의 중단 사태입니다. 예, 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하루 앞둔 21일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 예방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그런 그 사태가 또 벌어졌어요. 예, 질병관리청이 21일 밤 11시에 백신 접종 중단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예. 이 백신이 냉장 상태로 약 2도에서 8도 이 정도를 유지해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 배송 업체에서 이 냉장차를 이용해서 백신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준 온도를 벗어나 상온에 백신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보통 냉장차에는 이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어서 예.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배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뒤늦게 이 상온 노출이 확인돼서 이를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문제가 된 백신이 그 어느 정도입니까? 예, 1회 접종량을 우리가 1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 1도즈. 예, 예. 이번에 문제된 건 500만 도즈 중에서 일부입니다. 올해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독감 백신은 우리 국민의 57% 정도에 해당하는 2,900만 도즈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가운데 1,844만 도즈가 공공 사용 물량입니다. 예. 이 공공 사용 물량은 국가 예방 접종에 따라 대상이 된 6개월 이상 18세 미만 어린이, 또 만 62세 어르신이 맞을 물량, 그리고 임산부 지자체 구매분, 그리고 국방부 사용분입니다. 이 공공 사용 물량 가운데 총약 계약으로 1,559만 도즈를 의약품 유통업체와 계약해서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아, 1,259만 도즈. 예,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이 백신 500만 도즈는 바로 이 1,259만 도즈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들이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하려던 13세부터 18세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사용 물량인데요. 아, 어린이에 대한 물량이었어요? 예. 그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현장에서 또 혼용해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나머지 한 700만 도즈에 대한 백신도 이제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 예. 백신이 그 상온에 노출이 되면은 그 품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예방 효과도 떨어지고 또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콜드체인 관리 방식이라고 해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부터 운반하는 업체, 이를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백신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선 공급된 이제 500만 도즈 백신 중에서 검사 샘플을 선정해서 이제 품질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 그대로 쓸지 아니면 폐기 처분할지를 결정할 건데요. 일단 질병관리청에서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라 할지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를 낸다면은 즉시 물량 공급을 해서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미리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또 괜찮을지 이것도 또 걱정이 되는데, 특히 지난 8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또 시작이 됐는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그리고 만 9세 미만 아동들인데 지금 이게 좀 문제는 없을까요?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공급된 백신은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백신과는 유통 경로도 다르고 운송업체도 다릅니다. 다행이네요. 특히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들에게 사용된 백신은 총약 계약에 따른 물량이 아니라요. 기존에 각 의료기관에 공급돼 있던 백신을 접종한 후 해당 의료기관이 비용을 사후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약 11만 8천 명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상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품질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이병께서 말씀하셨듯이 500만 도주 물량을 전부 폐기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내 백신이 좀 부족해지진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예,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매년 초에 물량을 준비해서 가을쯤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급이 가능한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만 도지라는 이 막대한 물량을 폐기 처리하는 것은 치명적이고요. 치명적이죠. 물량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유료 접종분이 있는데요.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 접종률이 30에서 4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유료 접종분에서 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접종분을 사들여서 공급한다면은 백신 대란 같은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유료 접종분을 사들이는 데 소요되는 추가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이번 예방접종 중단 사태를 일으킨 유통업체에서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지도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가장 좋은 결과는 이 500만 도즈 백신 자체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밝혀져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처음에 그 냉장 그 차에서 왜 온도 확인을 안 했는지 깜빡했겠지만은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자, 이제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드라이브스루 집회 찬반 격돌입니다. 예. 그 정부가 오는 10월 3일 예정된 그 개천절 집회를 전면 금지를 했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예. 이는 보수단체가 지난 8.15 강복절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원인이 컸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이런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부 보수단체와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그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또 주장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김진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SNS를 통해 내 안에서 혼자 있으니 코로나와는 상관없다. 종전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10인 이상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9대 이상이 동원되는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 역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전 의원은 차 타고 시위하는데 9대 이상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드라이브스루 집회조차 막은 건 독재국가 아니냐 라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에 대해서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 태극기 세력으로 대변되는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극우 손절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나 당일 집회 현장에 방문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정강훈 목사 역시 정치적으로는 극우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집회에 대해서도 거리를 좀 뒀는데요. 예. 이번에 예정된 개천절 집회 역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를 주도하는 세력 역시 강화문 집회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제 국민들을 볼 것입니다. 예. 따라서 주원내 대표의 발언이 자칫 국민의힘의 기존 기조와는 달리 태극기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주원내 대표의 발언 자체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라고 해서 좀 집회 주도 세력과는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칭했으니까 결국 대규모로 인원이 동원되는 집회가 아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면 방역과 교통에 문제가 없는 한 허용해주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는 집회의 자유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시국에 따른 맞춤형 집회로 드라이브 스루 정도의 집회는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론적 입장, 그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참 이거 집회가 이게 말이 많습니다 지금. 예. 일단 지금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 실제로 가능할까요? 예, 지난 8.15 집회에서도 보수 시민단체가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한 인원이 100명, 그렇죠. 또 4,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규모 집회로 확대가 된 것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았고요. 매우 생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차 안에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 구호가 계속 나오고 분위기 자체가 격해지면은 이전 8.15 집회 사례처럼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적어도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방역 관리,
교통 관리를 위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는 이 역시도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예. 뭐 아니면은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온라인을 통해 행사를 많이 치렀는데 뭐 아, 개천절 집회 역시도 좀 온라인 집회 형식으로 치르는 거는 어떨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온라인으로 집회를 이게 참 근데 지금 시국에 참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게 집회하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